스트레스성 불면, 약사라면 마그네슘부터 봅니다. 안녕하세요, 약곰이에요.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마그네슘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오셔서 마그네슘을 항상 드시고 있는데도 쥐가 잘 나, 마그네슘을 드시고 있는데도 눈꺼풀이 떨리고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제품을 드시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마그네슘에다가 칼슘도 섞여 있고 비타민 D도 섞여 있고 이런 제품을 하루에 하나에서 2개씩 꾸준히 복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이 오시면 항상 시간을 들여서 요거를 조금 정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렇게 세 가지가 복합된 것 혹은 여기에 아연까지 복합된 것을 많이 챙겨 드시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은 실제로 마그네슘 흡수보다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칼슘 자체가 위에서 흡수가 덜 되다 보니까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가 이것을 도와서 칼슘이 더 몸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난 이후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 마그네슘 제품을 드시고 있다라고 하면 마그네슘 자체의 보급으로는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쥐가 나거나 눈꺼풀이 떨리거나 마그네슘 복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칼슘과 시간을 떨어뜨려서 마그네슘을 따로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보통은 칼슘이 우리 몸에 진정작용을 조금 하기 때문에 저녁에 복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마그네슘은 아침이나 점심에 복용하시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와 마그네슘 일반 제품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 자체가 우리 몸에 조금 이완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마그네슘을 먹는데도 조금 잠이 안 온다, 아니면 불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좀 먹어보는데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오늘은 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잠이 바로 오지는 않아요. 조금 인식을 바꾸기는 하셔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요즘에는 수면제라든지 수면 유도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수면제라든지 수면 유도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 몸이 잠이 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근육을 조금 더 이완시키고 마음을 좀 더 편히 가지고 우리 몸이 조금 더 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루틴을 해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마그네슘은 왜 수면에 좋다고 알려져 있을까요? 실제로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거의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경 안정에 작용을 하는 것이 마그네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는 뇌파 자체를 진정시키기도 하고요, 항진된 신경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잠에서 깰 수 있게끔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밤에 자기 전에는 잠을 들 수 있게끔, 우리 몸이 숙면에 들 수 있게끔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마그네슘은 이 멜라토닌의 전환 과정을 보조를 함으로써 숙면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 자체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조금 더 수면에 들 수 있는 그런 유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잠이 얕아지고요, 밤에 여러 번 깨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조금 예민하게 되고 발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 예를 들면 3, 4살 아이들, 5~6살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밤에 자주 깬다거나 자주 화장실을 간다거나 되게 신경적으로 예민한 친구분들이 있으면 이런 마그네슘이나 무기질의 부족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돼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성장기의 아이들은 무기질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근처 약국에서 꼭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숙면을 들지 못하거나 수면에 들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몸의 신경전달 시스템 자체라든지 전체적인 근육 신경의 시스템이 조금 흔들린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 마그네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서 한두 개라도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을 해보시고 마그네슘을 보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마그네슘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일 헷갈리시고 제일 많이 아시는 마그비라는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마그비는 근육 경련이라든지 혈액순환 이런 쪽으로 해서 특히 눈꺼풀이 떨리시거나 쥐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고 많이 찾으시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성분을 보시면은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중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마그네슘 중에 하나로 통합니다. 마그네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그네슘이 이런 근육 경련이라든지 신경계통에도 많이 쓰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그네슘을 변비약으로도 많이 써요. 실제로 처방약으로 나오는 요런 마고 캡슐이라는 제품을 보면 성분이 똑같이 산화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산 및 완화제라고 적혀 있죠. 변을 보는 데 쓰는 사실은 변비약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산화 마그네슘인데 어떤 거는 근육 경련, 신경 안정에 쓰이고 어떤 것은 변비에 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변비 쪽으로 효과가 있고 수면 쪽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화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산화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으로서의 함량도 60% 정도는 들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가질 수는 있으나 오늘의 주제인 수면에는 사실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그네슘을 드시면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지금 사실 국내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보통 직구를 해서 많이 드시는 편인데 이쪽에 띄워드릴 텐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라는 제품이나 마그네슘 타우레이트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경 안정 쪽으로, 다음에 심장 박동 안정 쪽으로, 불안 완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 중에서 수면이나 신경 불안증 쪽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이런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특히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신경 예민하신 분들, 그래서 스트레스성 불면에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 탁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꼭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마그네슘을 먹는 것으로만 수면을 잘 들게끔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근육을 풀어주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수면 루틴을 같이 들고 가시는 것을 훨씬 더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자기 3-4시간 정도 전부터 조명 자체를 굉장히 어둡게 하고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것을 웬만하면 시청을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200ml에서 300ml 정도 복용을 하시고 후에 근육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족욕이라든지 반신욕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어려우시면 스트레칭을 좀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좀 더 도와주고 근육의 편안한 이완을 도와줄 수 있으면 이 마그네슘 효과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면 루틴을 들고 가시고 혹여나 이런 식으로도 수면이 잘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에 2번에서 3번, 많으면 3번에서 4번 정도 저녁에 멜라토닌을 같이 복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저녁에 자기 전에 수면을 위해서 우리 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굉장히 질 좋은 수면을 하실 수 있고요. 낮에는 훨씬 더 활기찬 아침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는 근처의 약국으로 가서 상담을 해보세요.